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최근 좀 심상치 않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그리고 재정 불안정성 문제,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5%를 넘었다는 거, 이게 그냥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이게 달러나 또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핵심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5%를 넘어섰고요. 근본 원인을 좀 따져보면 역시 그 기록적인 수준의 국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예요. 맞습니다. 부채가 정말 많죠. 그렇죠. 향후 10년간 3조 달러 적자를 더할 수 있다는 감세한 논의도 있고요. 네. 또 팬데믹 때 돈 푼 거, 기존 감세 연장 이런 것까지 다 겹치면서요. 네, 복합적이네요. 2025년 재정 적자율이 GDP 대비 6.8%에 달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게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랍니다. 와, 6.8%면 정말 높은데요. 결국 무디스가 신용등급까지 강등했고 투자자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예전에는 달러에 그 과도한 특권, 이걸로 빚을 좀 싸게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부메랑처럼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맞아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바로 달러의 위상 문제로 직결되는 거죠. 아, 달러 위상으로요? 그렇죠. 미국 정부 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 매입을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걸 팔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달러 지수가 일주일 만에 2.5%나 빠지는 등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재정 불안에 대한 시장의 어떤 경고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유로나 위안화 같은 대안 통화들이 부상하고 있고 또 몇몇 국가들은 의도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탈달러화, 이런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아, 탈달러화 움직임도 있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이나 상품 기반 통화가 중요해지는 브레튼 우즈 3.0,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통화 질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해요. 브레튼 우즈 3.0이요? 네, 달러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마치 그 물이 서서히 끓는 것처럼 신뢰 하락이랑 탈달러화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느린 연소 시나리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아, 느린 연소,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당장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이요? 네,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죠.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들 이자 부담 커져서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또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입니다. 5월 CPI 전망치도 3.5%로 약간 오를 걸로 예상되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졌고요. 그 공포지수라고 하는 VIX가 18%나 뛰었어요. 와,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주요 지표들이 이렇게 확확 움직이는 걸 보면 변화의 속도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환경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웃는 쪽도 있고 우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웃는 산업과 우는 산업이 갈리기 마련이죠.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같은 금융업종, 예를 들면 XLF 같은 ETF가 예대마진 개선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아, 은행주요. 네. 또 달러가 약세면 필립 모리스나 코카콜라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 매출이 늘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해외 비중 높은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GLD나 NEM 같은 관련 주식들, 이런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도 그렇군요. 반면에 금리에 좀 민감한 부동산,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은 차입 비용이 늘어나니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또 철강이나 화학처럼 수입 원자재에 많이 의존하는 제조업체들, US 스틸이나 다우잉크 같은 곳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당연히 이자 부담 증가가 실적에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결국 기업별로 상황을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정말 꼼꼼히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일단 미국의 재정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또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 대응 전략은 첫째는 역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요? 네, 자산군, 지역, 통화 이걸 다양하게 나눠서 특정 위험에 너무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미국 외 지역이나 다른 통화 자산도 좀 고려해 봐야 하고요. 둘째는 자산의 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산의 질이요? 네, 재무 구조가 튼튼한 우량 기업들이 아무래도 위기를 잘 견뎌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셋째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아, 물가 상승 대비? 그렇죠. 실물 자산이나 물가 연동 채권, 팁스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겠죠. 넷째는 달러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고요. 해외 투자할 때 환율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확보를 통해서 좀 유연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좋은 전략들이네요. 이런 전략 아래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살펴보면 금융, XLF, 필수 소비재보다는 헬스케어, IYH, 일부 기술주, QQQ, 금 관련 자산, GLD, 그리고 미국 외 지역 ETF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들이 있죠. 반면에 부동산이나 임의 소비재, 고부채 기업 이런 쪽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유로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로 좀 다변화하거나 채권은 단기물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장단기를 섞는 바벨 전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팁스 투자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시장 변화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재정 이슈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원칙, 그러니까 분산 투자, 질적 성장 중시, 리스크 관리 이런 현명한 전략을 통해서 잘 대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국채에 대한 인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10년 뒤에 안전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